1보다 큰 두 실수 ak에 대하여 y는 k가 로그 함수 지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x는 k가 또 만나는 점을 cd라고 했어요. ab 곱하기 cd가 85다. 그리고 CAD의 넓이가 35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기 직교하잖아요. 그죠? AB 곱하기 CD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85가 사각형 ABCD의 넓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지 사실은. 그지? 그러면 삼각형 CAD의 넓이가 35니까 이거 2분의 70이잖아. 그럼 2분의 70하고 2분의 15하고 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넓이의 비가 맞나? 2분의 80. 그럼 14대 3인가 넓이의 비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85랑 이 35는 이 변의 길이 대 이 변의 길이가 14대 3이다를 빙 돌려서 말한 거지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냥 14대 3이라고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주면 문제 난이도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빙 돌려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85하고 CAD의 넓이를 준 걸 보고 저 선분의 길이 비가 14대 3이구나. 왜냐면 두 개의 삼각형은 이걸 공유하는 삼각형이니까요. 높이의 비가 곧 넓이의 비죠. 아까하고 반대죠. 아까는 밑변의 길이의 비가 높이가 같았기 때문에 곧 넓이의 비였던 거고, 이번에는 밑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높이의 비가 곧 넓이의 비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14대 3이다. 이걸 좀 파악을 하는 얘기고, A의 좌표는 1,K네요. 그죠? 맞잖아. B의 좌표는 어떻게 잡을까나? B의 좌표는 여기가 이미 K잖아요. 그럼 K-1에 14분의 3을 K에 더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여기의 길이가 K-1이잖아. 이거의 14분의 3이 여기의 길이일 거 아니야. 그럼 그걸 K에 더하면 그게 B의 X좌표일 거 아니야. 됐죠? 예. 그래서 K 더하기 14분의 3 K-1 컴마 K죠. 예. 근데 이 K라는 게 뭐하고 같냐면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A의 14분의 3K가 실제로 뭐하고 같은 거냐면 K하고 같은 거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예. 혹은 로그 A의 K가 잠깐만 K-1 아니냐? 예. 14분의 3 K-1 죄송합니다. 맞죠? K 빼는 거니까. 예. 로그 A의 K가 14분의 3 K-1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이 점의 좌표를 얘로 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 원래 얘로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A 더하기 K를 구해야 되니까 A와 K의 관계식을 하나 더 얻어야 될 것 같은데 뭘로 얻으면 될까? CAD의 넓이를 얻으면 되지 않을까? K-1 곱하기 점 C의 Y좌표가 2 로그 A의 K 더하기 K 여기가 어차피 K 큰 마이니까요. 마이너스 1이죠? 얘의 곱은 70이다. 이걸로 풀면 될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로그 A의 K 이 위치에
이걸 집어넣으면 이거 그냥 K에 관한 방정식이 되겠죠. 써볼게. K-1 곱하기 얼마 곱해야 되지 이거는? 저요? 14분의 20 곱하기 K-1 아닌가?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K-1의 제곱이 얼마나 소리예요? 7의 제곱이라는 소리죠? K는 8이겠네. 마이너스 6은 아닐 거 아니야 어차피. 예. 그러면 K가 8이면 A는 얼마지? 얼마야? 4야? 아니 관계식 아무데나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래서 답은 12다. 실질적으로는 어디 단계에서 다 끝났냐면 A 곱하기 CD가 85고 CAD의 넓이가 35이다. 이거가 의미하는 게 저 선분의 길이의 비가 14대 3이다. 이거 해석하는 단계에서 다 끝난 거예요. 이거 파악하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앉아있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165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이 개판이네. 로그 K의 X하고 로그 3K의 X, K 1보다 큽니다. 대충 다 그림이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 할게요. 삼각형 BDC의 넓이는 삼각형 ADB의 넓이의 3배이다. 이건 실제로 무슨 뜻이냐면 AB 대 BC가 1대 3이다 이 소리죠. 이것도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관점에서 굳이 삼각형 안 그려도 되겠죠. 아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저게 1대 3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냐면 X좌표의 B도 1대 3이고 Y좌표의 B도 1대 3이다 이런 얘기라고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를 1,0 잡으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아니 알파 더하기 1이라고 할게요. 저 1 때문에. 알겠죠? 네. 그럼 여기는 4알파 더하기 1,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대 3이어야 되니까 X좌표의 차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삼각형 BDC의 넓이 또 나오네. 얘는 AED의 넓이의 4분의 3배이다. AED의 넓이의 4분의 3배이다. 라는 말은 CD와 DE의 길이가 같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왜냐면 이 삼각형하고 누구랬지? 이 삼각형은 어차피 높이가 이미 3분의 4분의 3배? 3분의 4배? 거꾸로 얘기하면 3분의 4배, 반대로 얘기하면 4분의 3배. 관계를 만족해요. 그러니까 높이의 비가 곧 넓이의 비인 상태입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밑변의 길이는 같아야 돼. 그래서 CD와 DE는 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1대 3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같다고 쓰는 것보다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1대 1대 2라고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거 같죠? 예.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제시된 조건을 다 해석했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 문제가 풀려야 정상이죠. 이 점의 좌표의 2배가 아이씨 마음에 안 드네. 이 점의 y좌표의 2배가 이 점의 좌표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잖아. 첫 번째 그지? 그러면 2배 로그 3K의 알파 더하기 1 이게 로그 3K의 4알파 더하기 1이다. 이것 때문에 알파의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1이 4알파 더하기 1이라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0이니까 알파가 2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0은 아니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뭘 이용할 수 있냐? C의 y좌표는
D의 y좌표의 2배이다 혹은 뭐 B의 y좌표의 4배이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걸로 할게요. 2배 로그 첫 번째 걸로 3K의 4알파 더하기 1은 로그 K의 4알파 더하기 1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러면 K가 3 나오나? 그런 것 같네요. 네. K가 3 나오니까 B의 좌표는 뭐라는 얘기냐면 3,2분의 1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저 기울기 M은 얼마냐면 4분의 1이군요. 그래서 M분의 K는 얼마냐? 10이다. 이렇게. 이것도 저 박스 안에만 도형적으로 잘 해석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계산도 간단하고요. 167번 보죠. 이것도 아까랑 좀 결이 같은 문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계속 변형돼서 최근에 출제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약간 그 그래프의 고정점 지나는 유행이 살짝 지나간 다음에 얘가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분기대에 있는 얘는 이제 분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연결했어요. 맨날 지수 로그함수만 연결하면 재미없으니까 분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연결을 했고, 근데 분수함수도 되게 유사한 특성이 있잖아. 분수함수도 그래프는 단순하고 뭘 잘 봐야 돼요? 점근선을 잘 봐야 되죠. 졸라 비슷한 특징이 있잖아. 그러니까 엮기가 아주 좋죠. 예, 그렇다. 실수 t를 정해가지고 y는 t를 움직여가면서 fx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교점의 개수를 세는 거죠. 교점의 개수가 0 또는 1개 또는 2개다. 그러니까 교점은 없어도 되는데 최대 2개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gt가 2인 자연수 t의 개수는 6개다. 그러면 자연수를 그었을 때 교점 2개 나오는 순간은 총 6개만 있어야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그래프 그리려고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문제인가 봐요. 왜냐하면 저 2가 이제 기준이 되는 구간인데 2의 좌우 어디도 그래프가 확실하게 그려지는 데가 없어 지금. 그치? x2 해놓고 위에 왼쪽에는 x분의 3분의 4 더하기 a고 이제 자연수니까 이 a는 적당히 위쪽에 그려볼게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몰라요. 저도 대충 그리는 거야. y는 a 알겠지? 근데 저게 2의 왼쪽에만 있으니까 실제로 쟤는 이제 그 x는 3 수직점 근선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래프가 끝나요. 예, 그래프 끝나니까 어떤 식으로 끝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끝나겠죠. 그죠? 예, 저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끝난다. 그리고 여기가 2,a-4다 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간주했을 때 얘는 기본 그래프가 로그 2x거든? 뭐 5배 해도 로그 2x의 모양 똑같지. 그 다음에 끌어내리는 건 그냥 끌어내리는 관점이니까 물론 이제 뭐 p가 1일 수도 있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고 대충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면 되잖아. 근데 절대값 씌워봐야 뭐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꺾여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양해먼데로 가고 있죠. 결국은 정근선도 뚫고 갈까 느리긴 하지만 정근선도 뚫고 계속 양해먼데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싶은 거야? 여기 y는 a고 여기 a-4잖아. 3개를 이미 먹은 거야. 자연수 그었을 때 gt가 2가 되는 거 3개가 이미 여기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얼추 생각해봐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자세한 그래프를 안 그려봐도 어떻게 그리든 이쪽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으면 2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꼭 3개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요 라인에서요 gt는 2인 자연수 t가 3개 존재합니다. 이건 무조건이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6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면 3개 있도록 만들어 봐라 이런 말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밑에 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쪽에 있어야 되면 그래프의 구조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가 지금 2,5-b의 절대값 이게 y좌표예요. 그러면 5-b의 절대값은 3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그럼 b는 8이겠네. b는 8이겠네요, 여러분들. 맞아요. 맞죠? 네. 지금 5-b 절대값이라고 편의상 써놓긴 했는데 밑에 있다가 기어 올라오네 아니야. 그러니까 b8이가 뒤에 게 커야 돼. 2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알겠지? 밑에 있다가 접혀 올라오네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b는 확실히 8이고요. 그리고 a-4는 등호 들어가도 됩니다. 절대값 5-b 실제 3이죠. 이거보다 크게 나타나야 돼요. 그럼 a는 7보다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15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확실한 거 위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여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러고 있으면 문제 못 푼다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든 간에 저쪽에서 이제 두 개 꼭 하나 더 만날 거니까 그러면 두 개 되는 자연수 3개 이미 확보한 상태인데 그럼 나머지 가지고 3개 만들어라는 얘기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을 쉽게 낼 수 있고 다만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조금만 변형을 해버리면 푸는 방법이 늘 달라요. 그러니까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빠르게 추측할 것인가 라는 관점이고 이런 거 해설지 펼쳐서 공부하시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해설지는 모든 케이스를 다 나열한 다음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이거인 것 같은데 를 한 번 베스트 아니면 2번 이내에 꼭 성공하셔야 돼요. 3번까지 가면 그 시험 조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2번 이내에 무조건 성공해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평상시 연습할 때도 내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2번 이내에 그려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될 때까지 그려보겠다 이게 아니고 나에게 기회가 딱 2번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졸라 신중하게 선택하게 돼요. 아니면 다시 그리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시험 때도 아니면 다시 그리지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그냥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68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이제 원래 평가원 기출문제였죠. 그 기억납니까? 똑같은 문제 있었잖아. 기억 안 나니? 기억나잖아. 똑같은 문제 있었는데 그 변형해서 만든 거죠. 지금 학평에서. 예. 그래서 학평에서 그 변형해서 만들면 훨씬 짜증나게 바뀌어요. 기존에 평가원에서 냈던 소재를 다시 한번 내잖아요. 그러면 연산이 훨씬 짜증나게 바뀝니다. 왜냐면 니네가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복잡도를 이제 증가시켜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예, 그런 걸 따져도 얘는 계산량이 너무 많아. 좀 짜증납니다. 예.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두 곡선 y는 뭐 절대값 씌워지는 함수 하나 있고 2x 플러스 하나 있고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하나 있고 이제 그래프는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이름 봅시다. 이름 x1이 x2보다 작다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름 다 정해놨네. A, B, C 다 정해놨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x1인 거고 여기가 x2인 거고 여기가 x3인 거예요. 기억 먼저 보죠. 기억은 쉬울 거니까. x2는 마이너스 2x1이면 이라고 돼 있는데 이쪽에 있는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kx다 라고 아니 로그 2에 마이너스 kx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예.
x1의 교점이요. x1 더하기 4. 얘가 마이너스 kx1이다. 이거 알 수 있어요. 점 A의 y좌표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 B의 y좌표에서 할 수 있는 건 kx2는 x2 더하기 4 라는 거 알 수 있죠. 아직 m을 모르니까 세 번째 그래프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죠? 예. 이 두 개를 알 수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4를 빼버리면 이 두 개를 연립하면 k x1 더하기 x2는 x2 마이너스 x1이 나오네요. 괜찮죠? 예. 마이너스 2x1이라는 얘기니까 여기다 이제 x2에다가 마이너스 2x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x1 이게 마이너스 3x1이 나와서 k는 3이 나옵니다. 기억은 뭐 어떻게든 판정하셨겠죠? 그죠? 네. 니은이 굉장히 독특한데 니은은 사실 지금 아무 조건이 없는 상태잖아요. 쟤들 원래 등비수열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x2의 제곱, x2가 등비중앙이다 이 말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좀 해봐라 이런 얘기고, x3 써먹어야 되죠? x3 써먹으려면 마이너스 kx3는 마이너스 x3 플러스 m, 이건 m을 개입시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kx2는 아까 위에서 나왔던 거지만 x2 더하기 4, 이제 m이 개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x2 더하기 m, 이것도 써야겠죠. 그리고 얘 둘이를 연립해보면 m으로 맞출까요? 1 마이너스 k x3, 지금 이식하고 얘 가지고 변변 더하는 짓을 할 거거든요. 왼쪽 옮겨가지고, 아니 m으로 같다고 그냥 놓을게요. 알겠죠? m으로 같다고 놓으면 m이 되려면 k-1 곱하기 x2거든요. k 플러스 1인가? 플러스 1 이렇게요. 됐나 친구들? 이런 식이 하나 없고, 그리고 이걸 K거나 일체 방식으로 풀 수 있죠. 네, 풀면 X, 잠깐만, 얘가 아니다. 저 위에 걸로 풀어야 된다. 예. 왜냐면 X1, X2, X3 관계 다 알아야 되잖아. 예. 저거를 K거나 일체 방식으로 풀잖아요. 예. 그러면 X1 더하기 X2분의 X2 마이너스 X1이죠. 이 푸는 방법은 그냥 이제 대수연산이니까 꼭 저처럼 안 해도 됩니다. 교점을 좌표를 이용하는 건 똑같지만 연립하는 방식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 K 자리에다 이걸 집어 넣을 거예요. 여기 K니까. 예. 그러면 X1 더하기 X2 분의 분자 얼마 되죠? 2X1 곱하기 X3, 이게 X1 더하기 X2 분의 얼마니? 2x2 곱하기 x2 이렇게 되죠. 분모 무시해도 되잖아.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2의 제곱이 x1, x3다. 이건 사실상 뭐 판정하라 이게 아니라 이걸 발견해야만 문제가 좀 매끄럽게 풀리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기 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등비주라는 얘기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너는 그냥 x1r이다. 물론 r은 음수지만 너는 x1r 제곱이다. 이렇게 바라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이제 특정한 조건에 관계없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네. AB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의 합이 0일 때, 그때 또 기울기 같을 때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아니 또 y좌표가 같을 때였나? 하여튼 AB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 합이 같을 때 합이 0일 때 직접 써보죠 뭐. 이것은 이제 써볼 수 있습니다. AB의 기울기를 구할 때 분모는 x1 곱하기 r-1이라고 쓰면 되죠. 맞잖아? 네. y좌표는 x2 얘 가지고 구하면 되지 않나? 그치? 로그를 가지고 구할 거니까 둘이 뺄 거면 둘이 나눌 거예요. 그러면 로그 2에 x1r 더하기 4 쉽지 않네. 그러니까 이게 로그 2에 써보자. 분자에 올라갈게. 로그 2에 x1r 더하기 4 얘가 더 불편하다. 얘가 낫겠어요. 네, 고칠게요. 이걸 하지 말고 얘로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y좌표를 뺄 거잖아. 그럼 진수를 나눌 거라고. 그럼 k는 의미가 없어. 무슨 말 이해되죠? 네, 어차피 y좌표를 빼면 실제로는 x좌표를 나눌 거기 때문에 k는 의미가 없다고요. 네, 그럼 뭐 남아? kx1r의 절대값이고 빼기 kx1이잖아. 맞아? 예. 나누면 누가 남냐면 r 남는데 r이 음수라서 여기 로그 2의 마이너스 r이라고 쓰셔야 돼요. 졸라조심해야 한다. 절대값이잖아. 함수가 뒤는 절대값 주는 거니까 결과는 양수 나와야 돼요. 이거 더하기. 자 이제 AC 기울기 구할게요. x1 r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도 똑같죠? 얘는 로그 2의 r제곱. 얘는 이제 제곱이라서 절대값을 딱 신경 안 써도 계산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r이라고 써서 틀린 분들 되게 많아요. 계산할 때. 알겠죠? 예. 얘가 0이다. r 음수인 거 이미 알아요. 그러면 r 플러스 1 더하기 2는 0이다라고 보셔야겠네요. r은 마3이죠. 어차피 분모가 r1, r-1, r 플러스 1이니까 r 플러스 1만 곱해가지고 나머지만 계산하면 되잖아. 다 약분되니까. 네. 그래서 r이 마3인 거 알았어요. 아 힘들다. 그리고 이제 교점에 다시 대입할 수 있어요. r이 마3인 거 알고 있으니까 로그 2에 x1 더하기 4 뭐 가지고 하고 있냐면 a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로그 2에 마이너스 kx1 그 다음에 로그 2에 4 마이너스 3x1 왜냐면 이제 얘를 마이너스 3x1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4 마이너스 3x1은 로그 2에 마이너스 3kx1 이거 절대값 안 써도 됩니다. 마이너스 3x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걸 연립해서 풀면 빼고 진수 나눠가지고요. 이게 3분의 1이니까 3. 이 두 개를 연립하면 3x1 더하기 12 얘가 4 마이너스 3x1 나오죠. 변변 뺀 겁니다. 이것도 뺀 연산 왜 하냐면 k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거 연산하시면 그러면 x1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요. 아 힘들다. 너무 힘드네. 네.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이제 여기서 k 구할 수 있겠죠. 3분의 8은
3분의 4K 예요. 그래서 K는 2입니다. K가 2면 X2도 구하는 거죠. 네. X2는 4고요. 공비 알고 있으니까. M까지 구해야 되죠. M은 로그 2의 8은 로그 2의 M-4 이거 가지고 구하면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M은 10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K가 얘고 얘가 얘니까 이게 19가 아니고 16이거든요. 네, 틀렸어요. 틀렸는데 이걸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험난하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앞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다들 괴로운 건데 본인이 교점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본인이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네. 막상 문제를 풀 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라는 거. 69번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그래프의 움직임을 보는 것 같은 문제인데 아마 디귿포기의 판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상태를 볼게요. 자, 봐봐. 하나는 1m라는 로그 함수. 이것도 봐봐. 생각해봐. 그냥 대충 생각해보면 하나는 얘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지. y는 2x제곱. 맞아요? 또 하나는 로그 2x 마이너스 로그 2x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지. 얘 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냐면 얘는 이쪽으로 움직여 라는 얘기고 그죠? 네. t가 뭐 양수라는 보장은 딱히 없네. 네. 없는데 양수라고 간직해 보면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이 위로 데려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각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거야.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교점 X좌표니까 여기를 지금 FT라고 부르겠다 이런 관점인 거잖아요. 이건 진짜 무성하게 그래도 생각할 수 있잖아. 아, 이런 상황에서 저 교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묻는 문제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됐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기억은 쉽게 판정이 되나? F1이란 말이 FT가 지금 뭐냐면 T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1이고 1이어야 1이 될 거니까 F2는 1이다. 이건 참이네요. 네. F2도 T-1이고요. T-1 그리고 2가 들어오면 저 2가 되려면 2가 되니까 이것도 참이네. 이거는 그냥 방정식이 풀려요. 아이고. 이거는 그냥 방정식이 풀린다고 친구들. 그래서 그냥 넣어보면 돼요. 얘는 저거의 교점을 직접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를 제시했을 뿐이 대부분 구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예. t가 실수니까. 그래서 그냥 풀면 되고 니은은 실수 t의 값이 증가하면 ft도 증가하냐.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쪽으로 당겨오고 이 그래프를 위로 당겨가면 x좌표는 점점 커지냐 라는 얘기니까 이건 그냥 동그라미 칠 수 있죠. 왜냐면 얘는 점점 이렇게 올 거고요. 그죠? 얘는 점점 이렇게 갈 거니까 교점이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아주 무성의한 그림으로도 확인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FT는 증가한다 라는 거 알겠어요. 디귿만 판정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디귿은 모든 양의 실수에 따라서 FT는 T이다. 이거 뭐냐면 Y는 X보다 위쪽에 교점이 형성되냐라는 말이거든. 맞지? 아니다. X좌표니까 Y는 X를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냥 T랑 비교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판정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 이건 내가 그림 판정해볼게. 여기까지는 그냥 얼추 움직여도 될 것 같은데 전 디테일한 위치를 모르니까 디귿은 그림 그려서 한번 봐보죠. 뭐야 이거? 응? 미쳤나봐. 혼자 막 사라져. 애플 업데이트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적응할 거예요.
자, 이렇게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t라는 걸 그렸어요. 적당히 오른쪽 옮겨놓은 거야 지금. 그럼 밑에 있는 것도 적당히 위로 기어 올라오겠죠. 예, 그래서 위로 기어 올라와서 이렇게 있어도 칠게요. y는 마이너스 로그 2x 더하기 t였다고 하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ft잖아. 그치? 그래서 y는 x까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얘가 지금 t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t가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만족하는 거 아니야? 그치? 예. 자, 이때 이 y좌표가 얼마냐면 t 마이너스 로그 2의 t예요. 그 다음에 이 y좌표가 얼마냐면 1이에요. 개꿀. 그죠? 예. 그러면 t 마이너스 로그 2의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디귿이 참이 되는 거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모든 t에 대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냐라고 하면 이대로 판정하는 거 힘드니까 이렇게 판정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괜찮죠? 네. 진짜 벌써 못 살게 하네 이것들이 나를. y는 t-1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로그 2의 t가 여기를 지나간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여기 이 점의 좌표는 2,1입니다. 여기 1이고. 그러면 로그 2의 t가 항상 작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작지만 저기 1과 2 사이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만 참입니다. 그럼 답은 110이겠네요. 기억이 참이면 100점 주고 니은 참이면 10점.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알겠죠? 답은 110이에요. 짜증나게 하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C에 있는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D로 가죠. D를 좀 안 푼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질문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까지 열심히 풀어오시겠죠? 그죠? 60번하고 64번을 질문하는데 뭐 때문이냐면 근해분리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해분리. 이것도 지금 고1 과정 때문에 질문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고1이 아니니까 더 이상 근해분리 우리한테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다음과 같이 해석을 시도하겠죠. 2의 x제곱을 t라고 놓자.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려고 보통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t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이제 고2니까 판별식만 때려가지고 답이 안 나와 이런 말 안 하겠죠. t는 양수 이게 있으니까 그럼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대충식의 위치는 어디지? 막 이러면서 졸라 복잡해진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푸냐고. 인생 피곤하게 살지 말고 미정계수가 있는 한 5秒 넘겨 그냥.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4가 kt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니까 고1들이 근해분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래프를 꼭 하나만 그려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머리가 그렇게 고정돼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우리 고2 고3들은 그래프를 2개 그리는 게 더 편리한 거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니까 얘는 이미 확정적인 그래프죠. 맞잖아요. 대칭축이 2분의 1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니까. 잠깐만, 나 맞게 한 거냐? 맞게 한 거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별로야. 에이씨. 저대로 답 나와요. 난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서로 힘들게 살지 말자고, 그지? 그러면 여기 y식 놓고 얘는 대칭식이 원점이니까 더 쉽잖아. 그럼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 그냥 이렇게만 돼 있네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얘는 어디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원점이 저 밑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0,4니까 이쯤 있다고 치면
얘가 어차피 어떤 때 이때가 임계점이죠. 접할 때가. 그러니까 접할 때보다 아래쪽으로만 가면 아무 상관없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가도 상관없는 거죠. 의미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접하는 것만 알면 되니까 판별식으로 풀리긴 풀리겠네요. 판별식은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6 이게 0일 때죠. k가 얼마일 때예요? 3일 때예요. 그죠? k가 마오일 때는 왜 안 돼?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판별식은 그래프가 여기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는 것도 자꾸 계산의 결과로 내놓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아니 안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k가 3일 때예요. 그러면 k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근해분리 문제를 고1 때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항을 넘겨서 그래프를 2개 그리려고 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막 대칭축 쪼개고 막 판별식 쓰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해설을 펼쳐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알겠죠? 64번도 마찬가지겠죠? 5x제곱을 t라고 잡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2k 플러스 5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된다. 그냥 t의 제곱 더하기 5는 kt 마이너스 2 이렇게 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말 이해하시죠? 네, 마찬가지로 y축 있고요. 예, 여기에서 이렇게 간내죠. 얘는 이제 x축 그려놓긴 해야겠네요. 그죠? 네. t축이라고 하고 왜냐면 여기 2,0 표시해야 되니까 알겠죠? 네, 2,0 중심을 회전하는 직선이니까 이때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거 다른데? 아 그러네요. 저 원점이어가지고 다른 거죠? 네. 얘는 여기만 가지고 풀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 버리면 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여기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때 기울기도 필요하다고? 근데 이때 기울기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제일 작은 기울기인데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5겠네. 그리고 이제 큰 기울기만 판별식으로 구하면 되죠. K는 마이하고 10인데 마찬가지 마이 아니에요. 판별식은 자꾸 여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상한 결과를 내요. 알겠죠? 네, 그걸 제끼면 되고요. 그래서 베타는 10이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절대값은 얼마다? 25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대박 알겠나? 그래서 미정계수를 포함한 항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게 되게 풀기 쉽게 됩니다. 알겠죠? 항상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의 문제는 지수로그 함수만 가지고 만들까? 아니지. 삼각함수 가지고 만들잖아. 그러니까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근해분리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그냥 계속 항 오른쪽 옮겨가지고 2개 그려서 푸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2개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이 자꾸 하나를 그리려고 하니까 2개가 그렸을 때 유리한 문제를 내는 거고 하나를 그렸을 때 유리한 문제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앞으로 나는 무조건 2개를 풀어야겠다. 이거 올바른 결론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93번.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한데 얘를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2개의 곡선은 합동이에요. 맞잖아. 예. 그러면 로그 2x가 처음에 이렇게 생기면 안 그래도 돼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알겠죠? 예.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x는 여기에 대해서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생기지 않니 친구들아? 그러면 점대칭 상태에서 하나는 가만히 놔두고 나머지 하나만 뭐 했다는 얘기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가만히 있었더라도 얘랑 얘랑은 여전히 점대칭인 상태야. 그 대칭점의 위치가 이동하는 거지. 그럼 처음에 0,0의 대칭이었고 얘가 x축을 8만큼 옮겼으니까 그러면 4,0의 대칭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4,0의 대칭인 상태예요. 나는 이걸 좀 그래프를 대충이라도 확인을 하고 이게 점대칭인 걸 좀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거든. 그냥 풀어도 풀려. 그냥 풀어도 풀리는데 그러면 이런 말이죠. 이렇게 지나간 애가 있고 여기 1이에요. 그 다음에 좀 과장해서 그릴까? 이렇게 지나간 애가 있고 이렇게 지나간 애가 있단 말이야. 여긴 7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4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프를 여기서 관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AB의 길이가 2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임의의 점을 그 x는 k를 끄어가지고 만나는 점 사이 y좌표를 차잖아.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여기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었는데 모든 길이가 2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두 개밖에 안 나온다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점대칭을 이용해서 이걸 좀 빠르게 판정하자고. 이 길이가 제일 길거든. 이 길이가 제일 길어요. 근데 얘는 4,2예요. 얘는 당연히 4,2겠지.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점대칭인데.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가 이미 4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길이 2인 게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여기에도 길이 2인 게 나올 수 있으며 여기에도 길이 2인 게 나올 수 있고 여기에도 길이 2인 게 나올 수 있어서 총 4개의 길이 2인 선분이 존재할 거고 실수 K는 총 4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제 확인해야죠. 그러면 로그 2의 K 더하기 로그 2의 8-K가 2 또는 마이너스 2잖아요. 다시 써보면 K 곱하기 8-K가 4 또는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4는 0이거나 K의 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4분의 1은 0이라서 곱은 얘와 얘의 곱이니까 그냥 1이에요. 그냥 1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실근의 존재 같은 걸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4개 있다는 거 이미 다 알았어요. 판별식 써보면 다 이제 판별식 다 양수일 거야. 둘 다 양수일 텐데 그냥 그래프적 특성 때문에 4개의 실수 K가 있다는 걸 우리 이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방식이 전부 다 2개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딱히 볼 필요 없다고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